안녕하세요. 김영호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8일이네요. 4월 18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오늘이. 바로 1955년에 있었던 일인데, 반둥회의라는 게 열렸던 날이 되겠습니다. 반둥. 뭐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죠? 네, 반둥. 어딘지 모르게 이 동남아 언어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있었던 국제회의인데, 바로 이 반둥회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시안 아프리카 회의, 그러니까 아시안 아프리칸 컨퍼런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연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수뇌들끼리 모여서 한 그런 회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동회의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참여를 이제 안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뭔가 그 미국과 그때 당시 이제 55년이니까 미국과 소련 이제 양대국이 이제 냉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냉전 관계에 이렇게 비껴나 있는 그런 약간 외적인 그런 국가들끼리 모여서 뭔가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먹고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죠. 물론 뭐 이제 정치는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전개는 됐겠지만은 그래서 주요 인사가 인도의 네루 총리, 네루 총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인도 정치인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카르노도 그냥 이름을 많이 들어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지금은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공의 이제 주원래 총리, 주원라이라고 이제 중국말로 그러는데 우리 이 발음대로 읽으면 주은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아프리칸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럼 아프리카에서도 누가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대통령이 왔더라고요. 나세르.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 아주 참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명이 모여갖고서 이제 뭔가 개발도상국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주로 후진국에 이제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나라들끼리 뭔가 우리도 유대 관계를 갖고 연대를 해서 어,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회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동회의 아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동회의 못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저 때가 55년이니까 글쎄 55년이면 이제 제가 태어난 해인데 제가 뭐 60년대 이제 후반에 이제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60년대 아마 사회 시간에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회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상당히 아시아 아프리카라는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뭔가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동회의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이제 회의 명칭이지만 요즘은 이런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동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동회의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아시안 아프리칸 컨퍼런스가 되겠네요. 인도의 네루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그다음에 중공, 당시 명칭입니다. 주운레 총리, 그다음에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중심이 되어 개최를 목표로 한 회의의 총칭이다. 그러니까 반동이라는 어떤 도시에서 이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저렇게 붙여졌고요. 그다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아시아와 이집트, 아프리카 나세르 대통령이 참석했으니까 아시아 아프리칸 컨퍼런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2차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1차 회의만 하고 2차는 더 이상 개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뭐 반동 회의 자체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또 약간 변형이 돼갖고서 또 어떤 국제적인 회의의 형태를 이제 갖추고서 이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동 회의 회담장이 이제 저렇게 있는데 1955년 당시에는 뭐 저런 회담장이었지만 현재는 박물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한 나라들을 보면은 여기 좀, 뭐 작아도 잘 안 보이지만 빨갛게 그려져 있는 이런 나라들이 참석을 한 거네요. 중동, 이집트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에디오피아 이런 데도 글쎄요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다음에 뭐 인도, 파키스탄, 중국 그다음에 이 인도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에도 이제 있는 나라들이 뭐 대부분 참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원이 돼 있겠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말레이시아 있고 싱가포르도 밑에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많은 여러 나라들이 참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1차 회의를 반동회의라고 지금 한번 알았으니까, 또 반둥에서 있었으니까, 반둥회의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그러니까 반둥 컨퍼런스, 아니면 아시안 아프리칸 컨퍼런스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29개국이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적은 그 숫자는 아니네요. 그리고 뭐 저 무렵에는 사실 지구상에 그 독립된 나라가 유엔에 그 가입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지금에 비해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됐을까요? 네. 그 중에서 뭐 29개국이면 더군다나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에서 제5 평화 원칙을 이제 더 나아가 제10 평화 원칙으로다 이제 이렇게 그 확장을 한 거네요. 제5 평화 원칙은 1954년도에 네로하고 주은래 간에 이제 협상이 있었다. 네로는 인도고 주은래는 중국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인도하고 중국하고 서로 국경 분쟁이 이제 가끔 일어나는데 뭐 저 때도 뭐 그런 것들이 배경에 쫙 깔려 있으면서 이제 서로 협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 어떤 그 명분으로요. 또 06번 보겠습니다. 반동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그리고 나세르의 아랍연방 형성이 실패 등으로 지도자들 사이에 유대가 깨져서 1964년에 예정되었던 제2차 회의와 그 이후는 개최가 되지 않았다. 예, 중국하고 인도 국경 분쟁이 이제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도 둘이 무력 충돌이 있었죠. 예, 뭐 몇 년 전에. 그래서 강목에다 못을 박아갖고 그걸로 다 중국 병사가 인도 병사를 때렸다 그래갖고 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 참 잔인한 거죠 사실은 참. 자 그리고 나세르의 아랍 연방 형성의 실패. 예. 아랍도 참 복잡합니다. 아랍도 보면 하여튼 그 연방 형성이 이제 실패가 이제 됐고 더군다나 저때 이스라엘이 저기에 이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유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깨져서 1964년에 이제 에, 회의를 2차 회의를 하자라고 해놓고서 결국은 개최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이제 회의장 모습을 이제 잠깐 보여줬었죠. 반동회의. 다음 백과 자료를 갖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정신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비동맹국가 정상회의에 연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제1차 비동맹국가 정상회의는 뭐냐? 이거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961년 9월에 이제 개최가 됐고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 네루의 인도의 네루 총리,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죠. 뭐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티토 대통령이.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이제 그때 1차 비동맹 국가 정상회의를 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 1차 이게 비동맹 국가라고 얘기하고 반동회의에 참석한 그 국가들도 뭐 미국과 서방을 빼고 나면은 더군다나 이제 냉전 상태에서의 그 소련 이쪽을 빼고 나면은 제3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저쪽도 아닌 그런. 그래서 제3세계 협력과 결속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이제 정상회의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개최가 돼 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동회의는 저렇게 끝났지만은 그것과 맥을 유사하게 같이 하고 있는 비동맹 국가 회의가 반동회의를 대신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어, 연결이 돼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서 2005년에 1955년에 1차 반동회의가 있었으니까 2005년은 50주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컨퍼런스를 또 개최를 했고 향후에 이 컨퍼런스를 정례화하기로 결정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뭐 어찌됐든 뭐 정기적이든 아니면 간헐적이든 계속 그 명맥은 유지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는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동남아시아를 다시 식민지화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다시 이제 뭐 여기 들어와 갖고 인도 차이나 반도로 들어와서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갖다 이제 벌렸죠. 결국은 저게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변질된 거죠. 더 이렇게 확전이 된 겁니다. 자, 가운데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국과 소련이 냉전 구조가 아시아 아프리카에 파급됐기 때문에 제1차 인도 차이나 전쟁과 6.25 사변이 발발했다. 그렇죠. 인도 차이나 반도는 그 이제 기존의 그 식민지를 갖고 있던 그 유럽 국가들, 프랑스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 그 전쟁에 이제 이게 연루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도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전으로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냉전 구조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는 이제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북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이남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서로 대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6.25가 이제 발발된 겁니다. 6.25 사변이. 자, 그러니까 이 20세기 들어서 커다란 그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도 또 뭐, 베트남전, 한국 그, 뭐, 6.25 사변 등등 해갖고, 전쟁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그 우후죽순 같이 이제 독립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념이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식민지 하려고 뭐 이런 어떤 그 약육강식의 어떤 그, 이 노림수가 이렇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 와중에 야 이거 평화를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갖고서 발표된 게 이제 이 평화 5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죄송합니다. 이런 와중에 네로와 주운내는 1954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평화 5원칙을 발표하고 1954년 4월 28일 해서 5월 2일에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던 콜롬보 회의에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하는 계획을 갖다 이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54년에 이제 네로하고 주은내하고 만나서 야 우리가 어, 뭔가 이 아시아 쪽 아프리카 이렇게 연계해 갖고서 뭔가 컨퍼런스 하나 개최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반동 컨퍼런스, 아시안 아프리칸 컨퍼런스다라는 얘기죠. 콜롬보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이 네로하고 그다음에 주은내 네로와 주은내가 이제 주역을 이제 담당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참석한 그 이제 정치인들이 있었겠죠. 알리 사스트로 아민지 인도네시아 수상 그다음에 쉬리 밴디트 자와하루라루 네루 좀 길고도 복잡해요. 인도 수상 그다음 모하메드 알리지나 파키스탄 총리 그다음에 존 코타라와라 스리랑카 총리 그다음에 우누 버마 총리 이렇게 5명이 또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자, 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다른 4명도 찬성해서 1단계로 보고르라는 데에서 1954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준비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5개국이 개최한 콜롬보 회의에서 인도 차이나 전쟁의 조기 중단이 상정이 됐고 뭐 설왕설래 뭐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다음에 14번째 보면 콜롬보 회의에 참가한 5개국은 콜롬보 그룹이라고 부르며 이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았다. 네. 어떤 내용을 그 얘기를 했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간의 협력 상호이익 우호를 추진하고 대표 각국 관계 및 사회 정치 문화 문제를 검토를 하고 국가의 주권, 민족 문제, 식민주의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특히 중요한 여러 문제들을 검토를 했다. 그다음에 현대의 세계,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위와 세계 평화의 추진을 위해 가능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공헌을 갖다가 검토를 했다. 글쎄요, 뭐 탁상공론으로 끝난 거 아닐까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 그 입장에서 봐서는 기억에 남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 5개국과 이집트, 중국, 중국이 중심이 돼요. 다음에 1955년 4월 18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개최를 성사를 시켰다. 30개국이 초대되었지만 중국 아프리카와 로디지아는 국내 정세 불안으로 불참해서 29개국이 이제 참가를 해서 개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중국 본토에서 이제 밀려나가고서 대만에 가 있던 이제 중화민국, 장개석의 중화민국은 이제 뭐 아무래도 좋은 애 쪽하고 적대적인 관계였으니까 참석을 안 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몽골은 이제 아예 초청이 안 된 거네요.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몽골은 초청이 안 됐다. 음. 그래서 몽골은 그때 당시에 러시아 그 영향권 내에 있었을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막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6.25 사변을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뭐 전후 복구 때문에 이제 호적거리고 있을 테니까 이제 갈 수가 없었겠죠.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은 이제 주은미하고의 그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못 간 거고.
자,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민족 자결의 정신,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강조를 했네요. 반제국. 제국화 싫다. 아니, 여러 나라를 병합해갖고서, 마치 이제 자기가 그냥 그 대표인 양, 왕인 양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제국주의 싫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식민주의도 우리도 거부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 독립을 하는 우죽순 같이 독립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 자결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기에 의의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서방이고 소련은 동방.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세계를 관찰하려고 하는 기본 지형. 이는 소위 3세계 존재를 부각시킨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하면 뭐 미국, 유럽이죠. 구미.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의 원산지인 그 소련과 그 영향권에 있는 뭐 동구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중국은 뭐 같은 그 공산주의 체제를 갖췄지만 조금 또 이제 중국하고 다른 소련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나라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소련이 대립을 완화시키는 입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글쎄요, 뭐 완화가 됐을까요? 냉전이라는 게 콜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협력 추진에 관한 선언을 갖다 채택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회의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 평화와 협력이 추진에 관한 선언이고 반둥 10원칙이 이제 채택이 된 거네요.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모든 인류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평등을 승인한다. 타국의 내정에 불간섭한다. 그다음에 유엔 헌장에 의한 단독 또는 집단적인 국토 방위권을 존중한다. 여섯 번째는 집단적 방위를 강국 특정 이익으로 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힘이 세다라고 뭐 그걸 갖다 과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침략이나 침략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는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상호이익과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와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 존중한다. 뭐 그런 이제 원칙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회원국은 30개국이네요. 자, 어찌됐든 2005년에 50주년 그 이제 그 기념 여기 행사가 있었다라고 했듯이 이제 2015년이 되면 이제 60주년이 되죠. 2015년 4월에 반동회의 60주년을 기념하여 어, 환갑이네요.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가 된다. 개최가 됐다라는 얘기죠. 아시아 아프리카 100여 개국, 16개 참관국,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상당히 규모가 커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는 그렇게 우리 가슴에 와 닿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계 중요한 결과 문건을 채택을 했는데 반둥 메시지. 반둥 회의니까 여기서 메시지를 내는 거죠. 네. 아시아 아프리카 신전략 파트너십을 선언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걸로 선언했다. 왜냐하면 중동 아프리카 같은 그 아랍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그 무슬림 쪽이죠. 예. 뭐 종교가 이렇게 기독교 이쪽은 그 아닌 그런 국가들이 많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이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그럼 뭔가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뭐 뚜렷한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할 일이 많죠. G20도 있고 G7에 플러스 해갖고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참석도 하고 OECD 회원국인데다 아페크 회의 등등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데 이 반동회의 아시안 아프리칸 그 컨퍼런스는 우리 현실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국제회의로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글쎄요 제가 시사에 둔감해갖고 뭔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으므로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죠. 모른 척하기가 또 국제회의가 또 맞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국익을 위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관심과 참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외교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뭐 외교 총리가 아니죠. 지금 이제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또 통상적인 그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4월 18일 이야기입니다. 반둥회의, 1955년에 있었던 반둥회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